네. 대표님 오늘 박영수 특검이 네. 특검 대장정 90일을 정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 발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네. 소감, 네. 어떤 소회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박영수 특검팀은 아주 정말 수사를 잘했습니다. 또 수사 성과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특검은 반쪽 특검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이 반쪽 특검이 되게 만든 그 장본인들에 대한 또 국민적인 이 분노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네, 이런 반쪽 특검인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온전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였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뒤흔들어버린 비선 실세에 의한 이러한 그 국정농단을 발본서원하지 못하고 마치 고구마 캐다 말고 집에 들어간 것처럼 사냥하다만 포수가 그냥 먹잇감 다 잡아놓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검 수사 결과가 나게 한 그런 암초적 역할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요, 기본적으로는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참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자기가 임명한 특검입니다. 또 대통령이 가장 국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검사가 말이죠, 특검이다 전에 검사 아닙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응하지 안 하고 그 좋은 어떻게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분의 박영수 특검팀이 말하자면 반쪽 특검이 되게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쪽 특검밖에 안 된 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팀이 지난번에 특검 기간이 만료됐을 때 검찰을 잊혀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보더라도 말하자면 조사할 것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황교안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특검을 본래 실시한 것은 충분히 조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왜 연장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게도 상당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요, 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현재 지금 문재인 실세 운운하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문재인 말하자면 본래 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리할 때 어떤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을 바랐는가 하면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바랐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그냥 황교안 총리가 그냥 말하자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를 맡을 때 그때 거국 중립 내각이 되는데 이때 이 국민의당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빨리 그냥 탄핵만 되면 그냥 대통령 다 될 줄 알고 민주당에서 그냥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의 요구를 말하자면 무시하고 그냥 황교안 총리가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게 말하자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실세가 누구냐? 말하자면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에 의해서 민주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이 박영수 특검팀이 말하자면 반쪽 특검이 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의 실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데 세 사람 암초가 있습니다. 이걸 암초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박근혜, 박근혜보다 더 원천적으로는 문재인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황교안 이 세 사람을 말하자면 반쪽 특검의 말하자면 암초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론조사 자체가 실질적인 내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씨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문재인을 박근혜, 황교안과 같이 반쪽 특검을 만들어낸 3인방으로 치느냐고 항의한다면 제가 그 시청자 입장에서 또 패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만약 국민의당이 이 당시에 요구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밀었던 총리 카드를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후퇴해서 국회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당이 요구했던 당론대로 먼저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일을 없도록 새로운 총리를 만들었더라면 그런 새로운 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더라면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됐을 것이고 법치주의를 농단한 이 국정농단 사건을 발본색원하는 기간을 충분히 줬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그러한 국민의당과 공조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암초가 되는 그런 요인 제공, 즉 무조건 탄핵되면 대통령 되는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이 되는 것을 방치해버렸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했으니 결국 박근혜, 황교안 못지않게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문재인 대선론의 주인공이 그 암초 3인방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민주당 내지는 이 문재인 씨가요,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뭐 옳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래 나 문제를, 즉 대통령의 이 말하자면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이런 하지 않았느냐? 근데 국회에서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안 하지 않았냐? 즉 어떻게 하라는 안을 받아들였더라면은 내가 물러나든지 안 물러나든지 했을 텐데 국회가 안 했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도 국회가 계속 갈팡질팡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1야당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의 최대 실세인 문재인 씨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사실상 아는 바입니다만 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라도 된양 사실 그냥 광복적인 줄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만약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 사람들 무슨 소리냐, 지금 황교안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한통속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그런 꼴을 봐야 되겠냐 이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일을 막는 일, 즉 새로 총리를 임명하는 일을 선행하라 뭐 앞장서서 외쳤더라면 오늘의 이런 반쪽 수사 결과는 없게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거 너무 그렇죠. 그때 만약에요, 그때 그렇잖아도 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김병준 씨를 임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뭘 말하냐면 황교안 총리를 고집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어도 제1야당이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했으면 그대로 됐죠. 됐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은 뭐냐? 빨리 탄핵만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만 물러나면 집권은 우리가 하는 거다, 즉 자기가 하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빨리만 하기로 했고 또 빨리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관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씨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은 명색이 밥이란 게 뜸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몇 사람 배고프다고 소 타지는 줄 모르고 그냥 불 지펴버린 이런 사람은 소 뜨거운 운전수 해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바로 이 설리는 사람들이 뭐가 좀 한락하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반쪽 특검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거는 또 두고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정말 국민을 분노케 한 이런 사건을 가지고 또 특검까지 임명됐는데도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역사적으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직 보도된 기사는 없습니다만 우리 장기표 선생님을 통해서 이번 반쪽 특검의 최대 원인을 제공한 암초가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특검 수사 결과를 수사 기간 연장하지 않은 그건에 두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데 장기표 선생님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도 암초 3인방 중에 혁혁한 그 공헌을 한 바 있고 이런 역사적 평가를 그거를요. 예.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예. 혹시 또 뭐 저 문재인 뭐 또 끼워넣기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황교안 씨가 이제 황교안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즉 말하자면 거국 중립내각 즉 새로운 총리가 임명돼 가지고 거국 중립내각이 구성되었더라면 특검 기간이 연장 안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또 반쪽 특검이 되지 않았죠. 이런 점에서 이 민주당과 문재인 씨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앞장섰더라면 오늘의 사건이 없는 거죠. 그건 아주 맞는 말이지. 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그걸 요구했다면은 국민의당은 어차피 또 그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당이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반성문이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우선 추미애 대표가 대표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문재인 대표야말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표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사과하면 그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뭐 좌지우지한 것처럼은 안 돼 있거든요. 하여간 그 양보한 사람은 추미애 대표죠. 민주당이죠. 그런 점에서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표도 저라면 국민 앞에서 솔직히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과해야지. 그래야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눈시울을 머금고 박 특검은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솥에 불 때다가 밥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넘겨주는 박 특검 입장에서 국민들은 결국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검찰 수사 결과와 더불어 검찰을 바라보는 대표님의 기본적 시각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진짜 정말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계속 해왔죠. 근데 이번에 말하자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검찰은 상당히 좀 수사를 제대로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게 또 뭐 현직 대통령이 힘이 빠지니까 또 그러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말하자면 권력 눈치보기로 인식되는 경향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도 그렇게 마지막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을 말하자면 드러내 보일 때다 이런 말을 하던데 지금이라도 이 박영수 특검팀이 말하자면 못다한 수사를 넘긴 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다운 검찰을 좀 보여줘야 될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짜고 드리는 이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3.1절 행사 때 우리 대표님 수행해서 세종문화회관 행사 참석하는 바로 옆에 하필이면 김순환 검찰총장이 앉아있더라고요. 제 옆에요. 악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에 정윤회 게이트 때 이 양반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정윤회 게이트를 덮어버린 사람이 사실 세상에 나는 것처럼 오병우 민정수석인데 결국 오병우 민정수석에는 뜨거운 감자가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언론에서 지금 대표님도 보셨듯이 오병우 수석이 수사기간 동안 약 1000번 이상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저희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용기를 내서 역사의 전면을 서신 우리 장기표 선생님 같은 분이 검찰 수사 결과를 엄정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엄정하게 지켜보겠지만 또 우리 국민들도 엄정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이렇게나 지금 이 부패 공화국이 된 데 대해서 검찰은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 이런 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 초기에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단 한 가지도 하여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했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뭐 믿고 말했느냐? 검찰 믿고 말한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것 같으면 그런 말을 왜 한 점 의혹
도 없이 없다고 말을 했거든. 예. 지금 의혹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냥 부패 덩어리가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한 것도 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것을 믿고 한 말입니다. 네. 2014년에 실제 정윤회 게이트를 덮어버리고 네. 그걸 소위 세상에 나오도록 한 사람들을 역으로 처벌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그 경험을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요. 예. 전에 무슨 감찰관, 예, 감찰, 예.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도 예. 오히려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냥 오히려 특별감찰관을 무슨 뭐 국헌을 물란한 것처럼 해가지고 예.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정치권도 그때요 제대로 하더니 야당이 제대로 싸웠어야 됩니다. 예. 어? 예. 제대로 싸우지도 예,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야당하고 여당하고 한 통 속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반쪽 수사 결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다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께서도 주목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